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네 분의 패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집 부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브레이크 타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토론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현봉 박사님이 저하고도 같이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같이 많이 했고, 우리나라 사실은 최고의 창업 연구 전문가예요. 그래서 창업학회 회장님 역할도 하시고 있고, 우리나라 창업 지원의 총괄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진흥원 이사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오늘 발제가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광산구를 넘어서 우리 강주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창업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좀 해주시고, 또 비판적 제언도 좀 해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다시 한번 앞으로 더 잘해주라는 의미시요. 네. 오늘 세 분의 패널이 이 토론에 참석하게 되는데, 제가 약간 더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주의 최고의 창업 전문가시죠. 본인께서 사업을 사실 했고, 또 실패를 통해서 극복한 또 도전을 해나가고 계신 우리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하상용 센터장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DK 산업이라고 이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에어컨이랄까 전자 제품들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대표이신데, 우리 강주 평동 산단의 기업 운영 협의회 회장님 역할도 하시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강주시의 공기산업진흥회, 강주뿐만 아니죠, 한국공기산업진흥회죠. 한국공기산업진흥회 회장님도 맡고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힘 있는 우리 기업인이신데, 김보건 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업 클러스터 이론에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실력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님이신데, 나주몽 교수님은 강주 전남 지역 15개 대학 기관들이 연합한 혁신 플랫폼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나주몽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원 지스트의 부총장으로 좀 있는데, 여기 하기 전에 오늘 행사를 주관한 광산구 기업주시센터 센터장을 맡아서 아마 그래서 저한테 이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광산구가 강주 경제 절반 정도가 넘는 제조업의 중심지인데,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주요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벤처 창업을 주제로 하는 토론을 광산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벤처 창업의 주 무대가 이제 강주에서 광산구가 돼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벤처 창업 활성화를 광산구 잘 이루게 되면 강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제언과 토론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듣겠는데요. 약간 먼저 오늘 산학 연구원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 역시 산업 분야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보건 평동기업운영협의회 회장님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제가 이렇게 패널로 소개받게 되는 것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평동 산업단지 운영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건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양현범 박사님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끼게 되고요. 정말 우리 이 벤처 산업, 그러니까 산업계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또 좌장을 맡으신 우리 지스트의 그 김영집 부총장님, 그다음에 우리 나주명 전남대 기획대 교수님, 또 저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막역하신 또 지역의 제조업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하상용 창조센터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양현범 박사님께서 너무 진실하게 그냥 막 속속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달리 드릴 말씀 없고요. 제가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현기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산구는 이제 평동산단을 비롯해서 하남산단, 진곡산단, 빅그리산단 등 4개의 공단이 있고 산단이 있고 1개의 농공산단이 있습니다. 소촌농공산단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광산구가 지역의 제조업에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약간 이제 뒤처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이제 올해 예산 중에서 한 2조 6천 원 정도를 벤처기업에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 뭐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하느냐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업인으로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평동 산단을 비롯한 이제 하남 산단의 우리 지역의 주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기반의 기업입니다. 이 제조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또 중심적인 산업임에는 분명함에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가 있는 그런 산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업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스피노프가 좀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스피노프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스피노프야말로 기존에 있는 이 기업을 했던 그런 어떤 멘토적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창업자들이 창업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이루기 전까지 어떤 그 큰 고난, 특히 우리가 말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건너기에 아주 용이한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또 스피노프는 기존의 산업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해칭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기존의 스피노프에 대해서는 전혀 금융 및 세제 그다음에 지원 혜택이 사실은 미미했는데요. 여기에 보다 더 밀접하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 문제인데요. 사실은 전통 제조업인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IoT 기반을 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기존의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정부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을 스피노프와 연결시켜서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단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입주 기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공해 유발 산업이라든가 기피 산업, 또 혐오 산업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한을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말로 다양한 산업이 공단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산업에 국한돼서 이것을 제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확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공해 유발 산업이라든가 기피 산업이 아니면은 어느 업종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좀 자유롭게 좀 풀어줘서 기업이 정말로 규제 때문에 기업을 정말 하는데 위축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양 박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벤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또 이런 그 창업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벤처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는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걸 너그럽게 용인할 수 있고 다시 재도하는데 우리 사회는 늘 지원해 주는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그런 이 지원책에 대한 어떤 아량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우리 하상용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양 교수님께서 너무나 그 전곡을 찔른 발표를 해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창업 관련된 그 정보에 정말 그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어서 앞으로 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을 쏟아붓다시피 창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이제 한편으로는 아쉬운 혹은 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오직 했으면 지금 정부가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청년 창업자들을 빼고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역시 이제 제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정리도 하고 어려움도 겪다가 이제 2013년부터 지역에서 창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덜 다치고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는 지금도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라고 제가 이제 써놓고 다니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이제 창조적 넥센터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선택인데요. 그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 자금 혹은 창업 지원 자금 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요, 600억을 인천 창조경제엑센터에 줘서 펀드를 6천억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그 보증의 그 수수료를 줬던 부분을 빼서 이제 그쪽으로 전용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효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광주형 자동차가 약 1,000명 정도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로 얘기합니다. 근데 투자를 받은 기업들, 창업 기업들은 평균 1기업이 5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친구들이 5명씩 채용을 한다면 200억이 투자가 된다면, 200개 기업에서 200억이 투자가 된다면 1,000명이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산업 변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 200억 펀드를 만들려면 사실 광주시에서는 한 30억에서 40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펀드 조성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시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게 생각하고 쉽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사실 노 리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투자 생태계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인들이 다 책임지고 끌고 가라는 거, 이용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 당연히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은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이쪽에서는 플레이어도 적은데 이 플레이어를 키울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당분간은 정말 그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들이 나와야 될 거고,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같이 이렇게 그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엔젤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민들과 함께 지금 현재는 지역의 유지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뭐 개인 투자 조합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까 인천시처럼 또 대전만 해도 훨씬 더 광주보다는 그런 투자 여건이 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인천, 대구하고 비교하면서, 대전하고 비교하면서 왜 그런 부분은 그건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플랫폼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도 많은 기관이 있고, 또 그걸 전부 이게 묘하게도
각 그 뭐 예를 들면 과기부, 뭐 농림부 다 그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기관들이 서로 모으기가 참 쉽지도 않고 당연히 광주시에서는 그걸 통과하는 부서도 없고 헤드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몇 명이 창업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당연히 창업자들도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지금 물론 뭐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 거기 K 스타트업이라는 데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구청별로도 다 지원 사업들이 많고 인력 지원 사업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워서 이제 저희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년에 시작해 보려고 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결국은 좋은 자원들이 나오고 그 자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잘하면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일업으로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창업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붐 조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 교육, 창업 포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기관마다 산재돼 있고요. 또 이게 교육 수준도 역시 그 기관원의 그 담당자들의 그 어떤 의지나 이것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런 부분도 광주에 뭐 창업 인재 양성, 추치 창업 인재 교육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예산 있는 걸 다 모으고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좀 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뭐 인공지능이나 IT 교육을 하더라도 삼성이 하면 완전히 다르고 그런 비슷한 교육을 광주에서 받았더니 너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선수를 키워야 되는데 교육 질마저 떨어진다면 이건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만 그렇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또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다 같이 창업자들 육성하고 키우겠다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춤거리면 광주는 끝난다. 안 그래도 지금 가전, 자동차 뭐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창업마저 주춤거렸다가는 5년 후, 10년 후는 이제 대전, 대구 뭐 이런 데보다는 엄청 차이가 나서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대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을 사실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적절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시에서 이제 지금은 가고 없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하실 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오늘 시장님 오셔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참 좋은 기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창업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주문 교수님께서 오늘 패널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양현범 박사님의 멘트 종합 멘트 하고 점심 시간이 다 되니까 우리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밥 먹어야 되니까 얼른 끝내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 있는 나주홍입니다. 지금 그 강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에 있어 저희가 이제 4개의 사업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 혁신 본부의 본부장을 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과 대학의 그런 자원을 기업과 연계하는 브리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취업,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은 우리 강주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맡아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현범 박사님 굉장히 그 벤처 분야에서는 20, 30년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그냥 녹여서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2가지 관점에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주광역시 관점 속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광산구 지역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기본 방향을 아주 5가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재창업 기업 제공하고 그런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한 3%가 성공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 경험을 이렇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또 그 코멘트를 하고 또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실패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성공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창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 광주 전남도 이런 실패의 날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어지고 그 통해서 재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그 창업 부분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광주 전남에 있어서의 그런 중간 지원 기능을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주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원스톱으로 하나의 창구 속에서 거기에서 창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와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런 걸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광산구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가 우리 광주의 제조업의 메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창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광주시랄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부 자금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광산구의 어떤 자산은 뭘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산업단지거든요. 기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산업단지의 기업을 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기업발 창업 스핀오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시장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경험 이런 부분들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특화를 해야 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청년 창업이 아니라 실은 여기 부분 속에서는 저는 이제 기업이 그 기술발 여러 가지 기업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주치의센터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뭐 TP랄지 아니면은 그 창조경제센터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브리지 역할이 저는 굉장히 광산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주체로서 그런 주치센터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우리나라 이제 창업 붐이 일었고 그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되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수요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중 역할을 했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안 되면 또 방법 중에서는 또 이제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양현봉 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식센터 같은 것들을 실은 모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치의센터가 제 버전 2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창업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 이런 큰 빅피처를 통해서 광산구가 중심적인 역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런 창업 분야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골목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청년들이 단순히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실현을 하고 거기에서 적은 비용이지만은 자기 삶의 만족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에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과 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광주 그 창조 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산구 차원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그 밑에하고 이제 어떤 현장과 연결되어진 그런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랄지 이런 그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광산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창업 이런 부분에서 중간 지원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바우처 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중간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광산구의 주치센터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4년 차에는 새로운 부분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또 만들고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저도 뭐 한 두 가지 먼저 일어서시고요. 제안을 드리면 우선 그 광산구는 제조업체가 많으니까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업발 스피노프를 많이 하는 것이 여기는 제일 특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보건 회장님한테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DK 산업부터 한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창업 경제센터하고 같이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그 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간이 광산구가 없어요. 동구에 가면 막 이렇게 뭐 있고 서구에 가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제조업 중심이라서 그런 걸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어야 돼. 그래서 광산구의 송정리나 아니면 저기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는 저 수완지구 정도에는 하나 메이커 스페이스 센터랄까 아니면 창업 벤처 창업 활성화 센터랄까 이런 것들 하나 유치 내지 만들어내 가지고 꼭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기업주치센터는 이제 여기 올해 연말까지 아마 공사가 마무리가 되나요? 저기 저 공기산업진흥센터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내년에 완공되는데 거기도 좋은 공간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공기산업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조금 더 벤처 창업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한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산구가 의외로 대학이 많아요. 뭐 호남대, 남부대 뭐 한 5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이 바로 저 창업 공간이거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쪽 광산구에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광산구가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패널들의 이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양현봉 박사님의 마지막 종합 정리를 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오랜만인데요. 상당히 저도 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산업연구원에서 저는 우문현답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업연구원 대한민국의 창업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누구고 만나가지고도 제가 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네 분의 어떤 토론 내용을 보니까 역시 그 현장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더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좀 제가 느꼈고요. 이런 것들은 제 연구하는 데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드린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또 더 좋은 제안도 해주셨어요. 우리 김보근 회장님이나 우리 하상영 센터장님, 특히 이제 지역의 벤처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벤처 펀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천은 내가 인천의 스타트업 뭐죠 예, 평가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자문을 많이 했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융자보다는 이 벤처 캐피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는 중원건설 이번에 그거 한번 대우건설 먹었는데 그거 뭐 0.0001%만이라도 벤처 우리 펀드 만들어 보자. 호반 있습니까? 그런 것 지역 언론에서 그런 것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뭐 제도전 창업이나 창업 통합 정보 시스템들이나 우리 김영집 부총장이 말씀하시는 소위 이 주치센터들의 역할 제고들, 전체적으로 다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이분들이 다들 주제 발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 가장 늦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광산구가 오늘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 구축되어 있는 소위 제조업 인프라들을 이제는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되게 좋은다는데 노후산단 인프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있는 기업들이 지금 성장성, 이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들어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성,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그거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노후산단 이 고치는 작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구에서는 기왕에 있는 이 광주 경제 중핵을 차지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잘할 것인가. 저는 요즘 들어서 지금 공야 명작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 책이 읽혀져요. 이제 그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맹자 공자가 인간에 줄 수 있는 최대 행복이 뭘까?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대 행복은 일자리 주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광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다. 오늘 토론에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상당히 지역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자주 와야겠구나.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광산구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펀드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광산구가 실은 코로나19 때 이 경제 백신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 대출이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광산구에 있는 이런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경제 백신이라고 해서 1%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가 자금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신을 저는 이제 경제 백신 2라고 해가지고 이 창업에 관련된 펀드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고 그럼 만들면 또 다른 데에서도 이제 그게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모태가 되어지면 아까도 있지만은 다른 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광주의 어떤 제조업의 핵심이잖아요. 여기 부분에 새로운 업종 전환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업발 벤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데서 저는 이제 경제 백신 2를 창업적으로요, 창업 펀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주면 어떻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사례 그리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광산구청에서는 정책에 검토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구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나 규칙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산구의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패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